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사기 없는 밝은 세상을 만드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오늘은 제13편으로 저와 함께할 내용은 원격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해서 직접 사기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사기 수법인 파밍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금융계좌를 가지고 계신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방송 중에서 꼭 기억하실 내용은 원격 지원 프로그램인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므로 은행 업무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접근하는 원격 지원 프로그램에는 아예 접근할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는 여러분의 돈을 절대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신종 보이피싱 사기 수법이라는 파밍은 무엇인가요? 파밍이란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여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 정보를 훔치는 컴퓨터 범죄 수법입니다.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한번 설치되고 나면 피해자가 실제 은행 웹사이트로 검색하여도 계속 가짜 사이트에 접속되는 무서운 사기 행각이지요. 컴퓨터와 이메일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를 가능한 저장하지 않는 것이 사기를 예방하는 대책입니다. 한번 악성 코드가 설치된 적이 있다면 위 세 가지 모드를 반드시 다시 발급받고 변경해야 하지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과 이메일은 즉시 삭제하고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는 함부로 다운받지 말아야 합니다. 원격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하여 직접 자금을 이체해간 사기 첫 번째 사례를 함께 보시지요.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 A씨 명의로 확인되었으니 A씨가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인지 아니면 진짜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현재 금액이 정당하게 입금된 금액인지 또 어디에서 입금되었는지를 자금 이체 기록 등을 자세하게 확인해야 하므로 A씨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켜야 한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켜면 경찰 특수대에서 제공하는 팀뷰어라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팀뷰어 앱은 정상적인 맵이 아닌가요? 이 경우 유도하는 팀뷰어 앱은 경찰의 마크와 동일하게 만들었지만 사기꾼이 가로채기 위해 만든 가짜 앱이지요. 이후 사기꾼들은 피해자를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해야 하고 사기꾼들이 가짜로 작성한 사건조회 검색을 하게 하여 진짜 사건인처럼 믿게 합니다. 여기까지 사기꾼들이 시킨 대로 따라왔다면 이제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사기꾼의 수렁으로 더욱 깊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계좌의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계좌 지급 정지와 금융보호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면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번호,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본격적으로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사기꾼들은 A씨에게 잠시 기다리게 한 후 원격 제어를 통해 A씨 컴퓨터 화면을 보이지 않게 만든 후 인터넷 해킹을 통해 사기꾼 계좌로 4,14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물론 이때 계좌는 대포통장 계좌이거나 송금책, 인출책 등 공범 계좌 번호 등이지요.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컴퓨터를 잘하는 20 내지 30대 여성들이 피해자의 대부분이라고 하니 컴퓨터를 잘하는 세대라고 해서 방심할 것이 아니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꾼들은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를 통하여 자금을 이체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모니터를 회피하였습니다. 원격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해서 직접 자금을 이체해간 사기 두 번째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30대 젊은 여성들이 8억 원을 보이피싱 사기 당한 사건인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검찰을 사칭하면서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가 있는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사기꾼에게 속은 30대 여성은 사기꾼들이 알려준 안전계좌로 8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사기꾼은 가상통화를 구입하여 편취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가상통화 거래소 가상계좌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사기꾼은 이번에도 중앙지검검사를 사칭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접근하였습니다. 명의 도용으로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이 추금될 수 있으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보관을 위해 국가에서 안내하는 안전계좌로 보내라고 유도했고 피해자는 사기꾼이 알려주는 4개 계좌로 8억 원을 송금하게 됩니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회원 이름과 가상계좌로 송금한 사람의 이름이 다를 경우 거래가 제한되고 있지요. 사기꾼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송금한 사람의 이름을 거래소 회원 이름으로 변경해서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는 사기에 속아 사기꾼 말대로 따르면서 송금했던 것입니다. 사기꾼들의 사기 편지 사례를 도표로 그린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A, B, C, D 4명의 명의로 8억 원의 가상통화, 즉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사기꾼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하여 현금화한 것이지요. 원격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해서 직접 자금을 이체해간 사기 세 번째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기꾼은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김땡땡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합니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강화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찰청 특수대에서 개발한 팀뷰어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지요. 역시 원격 조정 후에 설치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경찰 마크까지 그려진 가짜 앱입니다. 이후 사기꾼들은 B씨의 컴퓨터에서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여 B씨에게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B씨의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컴퓨터 모니터를 꺼두라고 지시합니다. B씨가 컴퓨터 모니터를 끄자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인터넷 해킹을 통해 사기꾼의 대포 통장 계좌로 1,855만원 이체를 합니다. 원격 프로그램을 악용한 파민 범죄 수법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예, 첫째로 수화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컴퓨터로 자금 이체 기록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확인을 위해 컴퓨터에 원격 지원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강하게 지시를 합니다.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검찰청에 출두해서 일일이 모두 직접 조사받아야 한다고 하지요. 검찰청에 출두해서 조사받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범죄인처럼 보이게 되니 앱을 깔고 사기꾼들이 기계장치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검찰청에 출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모두가 피해자의 체면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격 지원 프로그램 앱을 깔면 원격 지원으로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안심시키는 것이죠. 계좌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하니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보안 강화를 위해 컴퓨터 모니터를 모두 꺼두라고 지시합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끄면 동시에 원격 지원으로 피해자 PC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자금을 이체 사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이피싱 사기꾼들의 사기 수법은 항상 초월하군요. 다음 시간 주제는 무엇인가요? 예, 다음 시간에는 금융감독원 등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의 사이트를 사기꾼들이 위조한 가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악랄한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건강 조심하고 함께한 시간에 공감하시거나 힘을 주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